집에서 무세탁하나 세탁소에서 무세탁하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느끼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소비자께서는 빵빵한 거 갖다 주고 빵빵한 대로 받았으니까 과정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세탁을 했어. 숨이 막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거 망했어.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에요. 숨 죽는 거 당연하죠. 물이 들어가면 속에 있는 털이 까부러지죠. 그거를 인식하시고 망한 게 아니라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헹굼이 덜 돼가지고 얼룩이 막 생긴 거야. 그것도 역시 다시 헹굼 세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못 하시고 아니 나는 못 하겠어요. 물에 오래 노출되면 오래 있는 동안 우리가 액션을 취하잖아. 때를 빨래고 세제도 넣고 뭐 하고 자꾸 하잖아요. 자꾸 들어가는 거야. 세제를 쓰면 섬유가 이렇게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취했던 찌든 때 빨았던 꽂작물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시간에 얼른 해라. 거기서 오랫동안 치대고 막 하면은 오히려 때꽂작물이 그 속으로 다 들어가서 빨래 털도 덜 살아나고 뭉치고 이래요. 전처리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면 속에 들어갈 새 없이 때꽂작물을 다 헹구면 되잖아요. 근데 가둬놓은 상태에서 하면 때꽂작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털 속으로. 전처리하고 집어넣잖아요. 그냥 집어넣나? 그러고 망 같은데 집어넣고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전처리제를 해갖고 물로 다 샤워를 하고 헹굼 세탁을 패딩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얘를 접어. 작게. 왜냐면 거기 막 공기가 들어가는 층이 많고 세탁을 하면 뭐 이만큼 떠요. 떠서 안 돌아가요. 이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숨을 다 빼고 망에 가둬서 2개나 해주면 세탁이 잘 될 것 같아. 하나는 균형이 안 맞아 잘 안 되고. 그것도 팁인 것 같아. 화장품이라든지 물때 그래서 이런 거는 가정에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알코올도 있고 먹다 남은 소주도 있고 코로나 때 손세정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알코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외출할 때 거대 묻었을 때는 고기만 세탁하고 입고 나가는 경우 있고 전체 세탁을 해야 되는데 특유의 부위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빼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또 이용해서 전체 세탁도 할 수가 있어요. 알코올이라는 애는 유성이에요. 그래서 유성 오염, 화장품 종류라든지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 성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원리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7이고 물을 3을 넣어서 거기에 계면활성제, 중성세제 띠끔 병아리 눈곱만큼 0.3%만 넣고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건 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세탁소에서는 이 알코올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 가지로. 오염 제거할 때도 그렇고 이염 제거할 때도 쓰고 이 정도 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물을 채울게요. 물 채웠고요. 이거는 중성세제인데 딱 한 방울만 넣을게요. 지금 화장품이잖아요. 보여요? 지금 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뿌려줍니다. 집에서 얼굴 화장 지우는 스펀지 있거든요. 그런 스펀지 참 좋아요. 그런 거를 물을 꼭 짜가지고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닦아줍니다. 이게 흡착하는 거예요, 스펀지가. 그리고 지금 2단계는 속이 깊숙이 침투되지 않은 상태라서 얼른 이렇게 하시고 깨끗한 이런 수건으로 닦아내주세요. 이건 꿀팁이에요.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로 말리시기만 하면 땡이에요. 바로 얼룩 없이 깨끗하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화장이고요. 여기는 화장이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목깃. 맨날 목 닦고 소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소매 솔기 주머니. 문지른다기보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부드러운 솔로다가 세제 묻혀가지고 톡톡 이렇게 몇 번만 해주면 걔네들 다 나와요. 그 대신 찬물은 아니고 한 30도, 40도 물에서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헹굼 탈수 하신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세탁을 하실 때는 폴리에스터는 섬유 특성상 섬유 구조가 간격이 좁아서 오염이 이 사이사이에 그냥 이렇게 얹어있는 거나 이랬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세제를 좀 따라 놓은 거예요. 세제 1, 물 1 반반을 섞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더 발라주세요. 목 주변이 이게 다 땀, 몸에서 난 개기름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하시고 소매끝이잖아요. 이런 소매끝을 이렇게 해주세요. 스펀지를 그냥 쓱쓱 조금 찌들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주머니 이런 데 마찰 많죠. 이런 데
그리고 이런 솔기. 이거 대부분 뒤축 같은데 청바지 같은 데서 이염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망에 넣어가지고 그냥 세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소재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요런 거는 꼭 망에 넣어가지고 세탁 과정을 거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 속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 맘대로 물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요런 패딩, 요런 선이 미어져요. 패딩이 터졌어요. 뭐 이런 거는 이 물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라서 요런 망에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얘가 부풀어 나오는 걸 한계치를 만들어줘요. 더 이상 안 부풀게. 그리고 부소재 단추라든지 이런 게 안 망가지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건 공업용입니다만 가정에선 드럼 세탁기로 하나는 균형이 안 맞아서 꼭 2개 정도는 같이 해주셔야 드럼 세탁기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목, 헤어, 소매 끝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30도로 세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이 다 끝나고 나면 탈수가 여기는 관건이에요. 물론 30도로 세탁을 하면 탈수도 약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탈수를 일반 탈수로 전환시켜서 2번 정도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다 싶으면 탈수 멈추시고 물 세탁기 하고 나오면 엄청 이게 압축되고 막 형편없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어주시면 서 있던 애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또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털어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틀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건조를 하시고 그래도 뭐 얘가 뭉쳤다 그러면 이렇게 뜯어주세요. 양손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기층을 확보를 해주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빨리 건조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 패딩은 물세탁해서 망한 일은 없다. 얘가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 안에 있으니까 탈수만 잘 하시고 건조 과정을 좀 이렇게 세심하게 분리시켜서 자연 건조한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건조기 있으신 분들은 건조기 하시고 건조기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떼어줘요. 더 떼어줘서 친다든지 페트병을 두들겨서 얘들을 좀 부풀게 해줘라. 그게 답입니다. 또 더 디테일하게 간다 하면 여기다가 헤어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속에다가 헤어드라이기를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바람 말고 송풍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줘서 말리면 또 얘네가 또 더 빨리 말라요. 또 다른 팁이 있다 그러면 나 빨리 말리고 입어야 돼.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으세요. 자연풍으로 틀어놓으시면 그 바람에 더 빨리 마릅니다. 때를 다 뺐어. 다 빼고 헹굼 세탁이면 울코스를 하시고 때를 안 빼시고 전체 세탁을 해야겠다 아니면 40도로 하셔야 되고 그래요. 찌들었다 그러면 40도고 찌든 게 없고 기본 세탁만 위험 있는 거 요거 좀 하다 보니까 얼룩이 자꾸 커져. 그럴 때 동질성 회복이라고 물을 전체 그냥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할 때는 30도로. 패딩은 소재가 거의 다 폴리예요. 폴리나일론. 그래서 폴리나일론은 때도 물론 잘 붙지만 빠지는 거 잘 빠져요. 그리고 걔네들은 기름도 잘 빠지고 수용성도 잘 빠져. 섬유 구조 자체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섬유 구조가 면섬유는 구멍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걔는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게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오염들이 그냥 위에 얹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위에만 슥슥 닦아서 헹굼 세탁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찌들게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찌들게 입으면 그만큼 집에서 세탁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조금 이런 세탁법을 익혀서 간단하게 오염 쓱쓱 닦아가지고 세탁기로 헹굼 탈수해서 입으시면 금방 또 바로 마르거든요. 근데 찌들게 입으면 물속에 오래 있어야 하잖아. 취하는 시간이 길으니까.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세탁소 갖다 준다든지 오래 입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웃도어 같은 거 하고 나일론 소재로 한 겹짜리 있어요. 근데 아웃도어는 속에 요 색깔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속에 또 하나 더 쌓여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의 종류는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해요. 세척을 하면은 물이 다 묻고 막 통과를 하고 탈수하고 나오면은 물이 뭉친 데가 없어. 하나에는 이렇게 한쪽에 물이 질질 나오고 질질 나오는 망치네요. 그거는 진짜 세탁소도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패딩 업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놓다고 보니까 공기 좀 덜 들어가게 하고 열을 차단하고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망치고. 그것도 세척 관계예요. 가정에서는 건조 시간이 짧아요. 탈수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세척은 했다고 다 하시는데 탈수가 덜 된 상태에서 건조를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 세탁소에서는 세탁을 하고 살핀다 그래요. 털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 과정을 해요. 자연 건조하는 사이에 분리가 돼 있으니까 금방 마르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건조를 돌리거든요. 더 떨어져 막 이렇게.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고 세탁을 그냥 했어. 탈수했어. 솜이 이렇게 막
막 문친 상태에서 더 걸어놨다가 다 말랐나 하고 이제 건조를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거기 다 단백질이잖아요. 털이 생금 덜 된 상태에서 단백질이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세균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쿡쿡쿡 내고 이런 거예요. 사용자의 냄새도 있고 원래 제조 과정에서 깃털이 세척이 덜 돼서 비린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구매했을 때는 몰랐다가 입는데 자꾸 그냥 비린내가 올라오는 경우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척이 덜 된 거. 수많은 패딩을 빨아보고 내 것도 연습을 해보고 해도 그 속에 파티션 요 안에 털 개수를 우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세척을 하면 걔가 어떻게 부피나 줄겠죠. 달라붙고. 근데 그게 다 안 펴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민한 고객이 그러더라고요. 세탁을 하고 났는데 작아졌어요. 털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밀도감 보니까 털이 빠질 일이 없어요.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과 후를 확인하면서 계속 뜯어주고 건조하고 하니까 조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 안에서 다 얘들이 다 못 펴지는 애도 있구나. 그래서 보온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패딩 세탁하면 처음 세탁이면 조금 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발수는 이제 가공인데 특히 아웃도어 계통에 다 있거든요. 모든 패딩이 다 발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발수 기능 놓은 패딩들은 세탁 후에 대학에서 연구한 거 옛날에 자료를 본 거 있어요. 한 번 세탁할 때 20-30% 떨어진대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계속 더 떨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유는 온도, 알칼리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세제 사용해서 하면 괜찮고 또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요. 문지르면 섬유가 일어나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마찰해서 그런 아웃도어 패딩 기능성 있는 거는 찬물로 30도 미만의 세제로 스펀지나 부드러운 걸로 오염 부위만 액션 주고 헹굼 세탁 하시면은 그렇게 발수에 대한 애착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말랐을 때 헤어드라이기로 전체 따뜻하다 할 정도 해서 전체 해주시면 열에 의해서 다시 발수 기능이 올라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발수를 하면은 꼭 열 코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그건 팁이에요. 그래서 굳이 발수 제품 세탁해서 떨어진다 그렇지 않고 어차피 세탁을 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살리고 싶다 그러면 헤어드라이기로 건조 한번 마지막에 하세요. 모든 패딩은 아니고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이나 이렇게 된 애들 그리고 울도 있고 면으로 된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면 섬유는 포스성이다 그래서 물을 많이 좋아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분이나 뭐 이런 걸 흡착해서 샥 끌고 들어가서 그런 거는 떼빼기가 힘들어요. 면 섬유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섬유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흰 패딩은 집에서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흰 패딩 해가지고 잘하는 고객들을 못 봤어요. 검정을 해서 많이 입어요. 그런데 흰 패딩을 하고 나면 흰 패딩 사고가 많아요. 뗏물이 들 빠져서 노랗게 오히려 항변이 돼서. 근데 그것도 바로 발견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잘했다고 세탁을 해서 입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입으려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검정 같은 경우는 항변 올 게 없지만 흰 패딩은 얼마나 오염 하나에도 항변이 오면 눈에 띄고 이런 거니까 흰 거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하지 마라. 세탁소에서도 힘들어하는 게 흰 패딩이니까 그 정도예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비 좀 맞았는데 세탁할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전체 입은 횟수를 말해요. 저는 얼마나 입으셨어요? 작년엔 안 빨았어요. 아유 해야죠. 이참에 해요. 목욕해요 하고 세탁해서 바로 입었는데 비 맞았어요. 그냥 말려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이해가셔요? 아무리 우리나라 공해가 심해도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막 주룩주룩 맞았어. 그러면 헹굼 탈수 정도 살짝 소프트하게 하지만 찾아가고 얼마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살짝 그냥 비가 스르륵 지나가고 이런 것들은 자연에 말려도 되고 헤어드라이로 건조해서 입으셔도 되고 그래요. 세탁 후 요건 탈수가 중요해요. 일단 탈수만 잘하면 벌써 50%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탁도 중요하지만 탈수를 잘해라. 세탁소에서도 그래요. 탈수를 2번, 3번 더 해라. 그게 관건이다. 잘 되는 애들은 상관없지만 또 안 좋은 세탁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비 싸움인데 선생님 세탁했는데 물이 질질 나와요. 탈수를 한 번 더 해보시죠. 했는데도 안 돼요. 수건이나 감싸서 한 번 더 하고 한 3번 해보라. 그렇게 해서 일단 물을 다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조 시간이 짧죠. 건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균이 증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거꾸로 들고 털어요. 그러면은 털이 각자 있던 자리들이 이치로 다 이렇게 가요. 반대로 또 털어요. 그래갖고 자리를 잡고 많이 뭉친 애들을 좀 이렇게 떨어줍니다. 띄워놔주세요. 간격을. 그래서 햇빛에는 안 되고 통풍이 잘 되는 데가 하루만 놔두시면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만지면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거꾸로 들고 틀고 양손으로 친다든지 뭐 패티뱅을 톡톡 치고 헤어드라이기를 또 이용하시고 그거는 입는 사람의 그래서 항상 세탁
세탁을 오면 물어봐요. 저는 얼마나 입으셨어요? 근데 특히 명품 패딩일수록 세탁을 안 해요. 아예 매장에서 2년에 3년에 한 번 하라 그래. 진짜로 깜짝 놀랐어서. 심지어 내가 세탁소를 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탁을 자주 하면 망가진다. 왜냐하면 새거 이미지대로 오래 입히고 싶은 게 디자이너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 갖다 주면 부자재가 망가지고 뭐 이런 거 케어 잘 못하면 집에서도 뭐 거기 손세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막 돌려 이런 막금 이런 게 망가지고 하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전략상 그러지 않나. 그래서 패딩은 막 진짜 2년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입는 정도에 따라서 매일같이 입는 패딩이라면 겨울 같으면 한두 번 해서 입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리고 오염이 한 번 묻고 두 번 묻었을 때는 세척력이 좋아요. 섬유 속에 결합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땀이 났는데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면 맨 속에서 땀이 안 빠져요.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한 3개월이라고 보면 달포라도 한 번씩 해서 입으셔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빨았는데 오히려 노랗게 됐다. 헹굼이 덜 되는 거죠. 걸레 같은 거는 막 비벼서 빨고 큰 거 따박따박하고 탈수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단계를 하기가 조금 난이해요. 어떻게든 면이고 폴리고 막 이러니까 하얀 거 100% 이런 것들은 뭐 과탄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세탁을 하거든요. 세탁할 때 깨끗했어요. 하고 났는데 더 이렇게 노란 거야.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눗물이 다 덜 빠진 거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방법을 위해서든지 충분히 헹굼을 하시고 탈수를 또 안 해. 할 수가 없죠. 집에서 세탁하고 그냥 이렇게 말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덜 헹궈져 있던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층이 생기면서 마르면서 얼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쓰는 수건이나 이런 것도 채워가지고 물기를 다 빨리 물기 최대한 다 제거해 준 다음에 건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용 세탁기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 매시거든요. 요거 면, 인조가죽 이런 것들은 세탁 과정에서 망가질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가죽이나 동물성 섬유 걔네들은 열과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얘네들은 옷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다만 운동화 모양으로 된 것 뿐이지 소재별로 우리가 보자.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폴리나 면이나 인조가죽은 세탁기 돌려도 괜찮아요. 상황이 좋으면. 근데 이렇게 가죽 있고 이런 거 돌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렇게 망사로 된 거 요거는 폴리메쉬라 그래요. 근데 이게 가죽인지 인조가죽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바늘로 찔러봐요. 바늘로 찔러서 잘 들어가면 인조가죽이고 안 들어가 그러면 가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늘로 찔러봐. 오핀이나. 근데 쓱 들어가. 그러면 인조가죽이네? 이거 안 들어가. 가죽이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신발 세탁하기 전에 위생적으로나 뭘 바라볼 때 바닥을 먼저 털어주세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 사방으로 어디 돌아다니던 신발이기 때문에 물 한쪽에서 좀 이렇게 털어주세요. 저는 그거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제 붙여서 이런 건 깨끗하지만 어떤 건 좀 더 흙이 많다든지 막 이런 거 있어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탁 들어가는 거죠. 이 신발은 면이에요. 많이 신었다기보다 세탁 후에 노랗게 된 것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를 빠른 시간 내 노랗게 안 되는 세탁법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물 한 40도 정도 필요하고요. 요거는 면이라서 노랗게 황변된 거라서 과탄산을 이용할게요. 이렇게 심하지 않은 거는 베이킹소다 넣어도 돼요. 노랗게 황변된 거는 과탄산밖에 없다. 그래서 요것도 230cc 이렇게 여기도 중성세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끈은 이렇게 다 같은 색이면 안 풀러도 돼요. 근데 여기가 깜장끈이라든지 이러면 풀러야 돼요. 같은 배색이기 때문에 이건 안 풀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줍니다. 그래서 한 1분만 있으면 주변에 닦으면 싹 금방 질 거예요. 이 사이에 이렇게 얘네들을 정리해 줍니다. 요런데 막 껌 있고 이런 애들은 집에서 좀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뜨거우면 걔네들도 좀 이렇게 이완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떼어내시고 사실 세탁에서는 거의 기름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기용제가 있으면 엄청 세탁이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자, 여기 바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스펀지로 여기는 고무라서 참 빨리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담그자마자 고무라서 이런 거 안 진다고 락스되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담궈서 스펀지가 흡착을 하는 관계로 칼집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옆에도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뭐 얼룩을 뺀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변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줘서 분산시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가 더러워 그러면 장갑 있거든요. 고무장갑. 고무장갑에 오돌도돌한 거 있는데 이 엠버 있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운동화끈 세탁법.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 땐 이걸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돼야 돼요. 빨래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게 보면 이렇게 막 흙가루가 들어가서 까만 거, 이런 거는 얘가 침투해서 흡착 관계라서 걔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얼룩 같은 거는 이와 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작업하면서 한 5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다 빠진 것 같은데? 말은 5분이라 그러지만 세탁까지 5분이면 끝내려고 그래. 지금 이제 여기 과탄산에 담금을 했기 때문에 속의 발바닥에 냄새 이런 건 다 지고 없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과탄산이 살균, 표백 이런 과정을 다 해요. 뺄 수 있으면 요건 빼세요. 빼셔서 이렇게 닦아 주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 이거 닦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얘 집어넣어서 얘를 갖다 손을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닦아 주세요. 과탄산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운동화가 안 빠지면. 근데 얘가 다 합작해서 나와요. 머리카락 데리고 나오죠. 그 사이에 껴있는 스케일 다 빠집니다. 미세먼지들. 그래서 이 스펀지가 엄청 요즘 신박한 아이디어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헹굼만 잘 해주면 돼요. 요거 이물은 버릴게요. 그래서 헹굼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식초를, 여기 pH거든요. 지금 알칼리를 써서 아마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나와야 중성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정도에 걸쳐 있을 거예요. 헹굼을 했어도. 그래서 식초는 한 요 단계 될 거예요. 중화를 해줘서 요 정도로 떨어뜨려서 알칼리 중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오, 보셨어요? 지금 이거 보셨죠? 이 상태에서 말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 볼게요. 중화를 해볼까요? 중화했어요. 요런 관계예요, 세탁이. 그래서 이런 중화 역할을 꼭 해라. 원래대로 있었던 대로 돌려주는 거죠. 세탁을 하면 알칼리인데 이렇게 하면 비눗물이 빨리 헹굼이 되고 노랗게 안 남는 거죠. 비눗물이 헹굼이 잘 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대체해봐요. 세제나 뭐 이런 거 쓰고 이런 거를 꼭 확인을 거쳐서. 자, 어때요? 아까 그 파란 게 안 나와요? 다 헹굼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산성기가 있기 때문에 헹굼을 더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운동화, 망 뭐 이런 거 없으면 일반 망이라도 놓고 수건 같은 거 둘둘 말아가지고 일단 탈수를 해야 돼요. 일단. 탈수 안 하면 이 상태로 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얼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그래서 탈수를 꼭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쭈그러진 상태에서 그냥 건조를 하면 또 모양이 안 나와요. 젖었을 때 여기를 갖다가 신문지나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틀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대로 말려야. 그래서 이게 세탁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항상 틀을 잡아주려면 종이나 집어넣어야 이거 볼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끈도 좀 예쁘게. 왜냐하면 섬유는 젖었을 때 구겨진 상태 그게 그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손질 안 해주면 그대로 옷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젖었을 때 다 이렇게 손질을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그대로 만지시키면 운동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해서 끝. 자, 얘는 물 없이 세탁하는 거. 물 없이 세탁하는 거는 물티슈하고 요거는 어차피 바락바락 빨아야만 집니다. 그런 물티슈와 요거는 이제 운동화 전용 비누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 주시고 알코올하고 뭐 이렇게 활용해도 좋아요. 알코올은 유성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이렇게 지워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거는. 깨끗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어차피 이거는 물 없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제에 묻혀서 닦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스펀지가 완전 만능이에요. 흡착 관계를 이루는 애에서 물에다 푹 안 담그면서도 여기 있는 새들이 잘 얘가 끌어당기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살짝 물다도 상관없는데 이거보다 좀 난이한 애들 세탁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묻히세요. 집에는 세습 비누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중성세제나 중성세제 묻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닦아내고. 그래서 수건 좀 크면 이런 거 2개 준비하셔서 많은 젊은 층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집에서 연구하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해서 때가 지냐. 담궈야 제맛이지. 이래서 문제 일으는데 이렇게 고가 신발들은 이렇게 관리만 해도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빨리 하고 싶어 헤어드라이기를 말리면 땡이에요. 끈도 역시 좀 따뜻한 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에 해갖고 비누칠을 해요. 이거 비누라고 생각하면 집에 이태리 타올 막 이런 거 많거든요. 이거 타올이다 싶으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잘 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온도와 세제에 좀 따뜻한 물에 더 잘 빠지고요. 이태리 타올 안에 넣어갖고 이렇게 빨아주시면 이태리 타올이 얘가 이렇게 도돌도돌 하잖아요. 그래서 빨래판 역할을 해요. 서로 마찰하면서 여기 보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림을 하는 이유는 이런 내가 때가 많잖아요. 미드솔 이런 게 바로 비누로 이렇게 땅 닿으면 안 져. 그것 때문에 분림하는 거지 속에 이걸 분림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는 지금 신발 보시지만 엄청 다양해요, 소재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분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재별로 분림을 한다 해도 이런 애들은 분림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때의 오염의 상태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분림을 해요. 모든 거 다 분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때는 온도, 세제, 시간 한 박자의 원리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림할 수 있는 애들은 면, 메쉬, 인조가죽. 나머지는 안 됩니다. 세탁기에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애들은 분림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그냥. 요거는 상황에 따라 여기만 먼저 세탁하고 요거 부분 부분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물 나오면 여기서 물이 빠져서 더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기술과 테크닉 정도 이런 것들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고. 무작정 흘려야겠다. 아니에요. 망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주부들이. 심지어는 가죽인데 가죽에다 락스 대는 사람도 봤어요. 여기가 노랗다고 이걸 하얗게 한다고 락스를 대시는 거야. 그러니까 락스라는 게 무조건 다 뭐든지 하얗게 하는 줄 아는데 진짜 락스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락스는 섬유, 면 100% 하얀색 외에는 쓰면 안 돼요. 락스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애예요. 가죽 같은 데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경화가 와요. 왜냐면 가죽은 산성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표피잖아요. 그런데 락스라는 애는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걔가 가죽에 닿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가죽에 쓰면 안 돼요. 물 세탁 가능한 거, 세탁기에 놀만한 거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염도에 따라서 알칼리화가 되면 더 세척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보다 과탄산이 더 알칼리예요. 그래서 베이킹소다가 pH가 9에서 10이라면 과탄산 나트륨은 11 뭐 이래요. 그래서 pH가 높은 거일수록 때가 더 잘 빠진다. 찌든 때가 너무 많아, 좀 노란 게 많아, 그러면 과탄산을 넣으시고 그냥 기분 세탁으로 깨끗한데 냄새 정도만 해야겠어, 그러면 베이킹소다와 중성세제 그냥 침투 정도 하는 거 쪼르륵 넣어가지고 세척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데? 소비자나 운동화 케어하시는 분들도 요 하나만 바라보세요. 이게 전체적인 틀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염이 묻었어. 그러면 요 하얀 거에 대한 메쉬에 대한 세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메쉬는 알칼리하고 뭐 돼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알칼리가 되면 얘들이 물이 빠집니다. 물 빠지면 요 주변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더러워. 그럼 요거만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 뭐 물티슈로 닦는다든지 물티슈에 세제를 조금 해서 뭐 닦는다면 깨끗하게 될 텐데 이걸 닦는다고 물에다가 담궈. 그럼 여기서 물이 빠져.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분리해서 얘가 물에 닿아서 어떻게 되는 건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소비자나 그런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래, 명품 세탁을 집에서 할 때는 보라고, 안압박을 보고 얘가 세제나 물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테스트 값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을 닿지 마라. 하고 싶은 데만 그거만 해라. 요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더 민감한 애들은 신으면서도 지금도 약간 여기 이염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 자체에서도 고문돼도 이염이 됐어요. 물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 정도로 염색 연래도나 낮아요. 그리고 원래 운동화는 세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판매사에서 세탁하지 마세요 이래요. 이거 다 세탁 불가한 애들이에요. 어디 표기법이 세탁하라고 써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끗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든지 세탁을 해야 돼서 세탁을 안 하면 냄새나 그런 건. 그냥 신다가 버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묻으면 요 주변이나 닦고 발바닥이나 빼서 케어하고 먼지 털어서 쓰고 그렇게 신으셔야죠. 요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고무에는 클렌징 티슈, 물티슈를 막 닦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 가죽, 이거는 보면 코팅된 가죽이에요. 지금 나이키. 이런 애들은 코팅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 속에 침투가 안 돼요. 이런 거는 닦아줘도 돼요. 그리고 얘는 뭐 푹 담궈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된 거. 물이 안 들어가니까 속에 그래서 문제가 일으키질 않아요. 그런데 얘는 보면은 스웨드거든요. 얘는 물 한 방울 뜨면 슉 들어가요. 흡수를 해요. 이런 애들은 집에서 하면 망쳐요. 왜냐하면 이게 뭘 해도 통일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요 사이에서 덜 마르고 더 마르고 빨리 마르고 이런 찰나에 얘네들이 그 사이에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코올을 집에서 제거한다고 뿌린다든지 이걸 뭐 한다 그러면 요만했던 게
게 이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을 대지 마시고 이렇게 코팅된 가죽 이런 것들은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테스트 할 때 있으면 면봉으로 딱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물을 면봉으로 찍어서 봤는데 얘가 물이 안 먹어. 아, 그러면 뭘 해도 되겠구나 안심하시고, 아씨 여기 해봤더니 여기 물이 쏙 들어가서 그 자리가 까맣게 됐네? 그러면 안 됩니다. 빨래 비누는 알칼리예요. 얘네들을 세탁할 때 찌든 때들 있는 거 용이하고, 중성세제는 이렇게 가죽 있잖아요. 얹어 있는 때들 지우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비누 같은 거 막 사용하는 애들은 이런 거 사용하시고, 중성세제나 고급 세제 이런 애들은 이게 침투 안 되는 가죽 세척할 때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 신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탁하고 더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헹굼 같은 게 예를 들어 발에는 각질 뭐 이런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미생물 요인이잖아, 그죠? 먹이원이 될 수 있고. 근데 세탁을 했어. 비누하고 세탁을 했는데 헹굼을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여기 각질 같은 게 있는 데에서 수분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말렸어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마르면서 냄새가 생기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헹굼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화 세탁하면서 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있죠. 예를 들어 균이라는 거는 40도 이상만 되면 죽잖아요. 그러면은 베이킹소다 있잖아요. 걔가 살균도 되고 표백도 되고 탈취도 되고 이래요. 걔를 갖다가 한 숟갈 정도를 한 40도 50도 물에다 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샤랑샤랑샤랑 이렇게 헹궈요. 그렇게 내면 잔려고 있던 미생물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헹굼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외삼촌이 있었어. 삼촌 발바닥에 항상 하얀 가루가 묻어있어. 삼촌 이게 뭐야? 그랬더니 발냄새가 나서, 그때는 소다라 그랬어. 소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세탁소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런 지혜가 있었네. 그래서 소다라는 애는 탈취도 되고 살균도 되고 표백력도 있더라. 그래서 운동화 세탁할 때 소다 많이 사용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과거에. 요즘엔 그거 안 보이던데 10년 전에는 동전 10원짜리가 많이 나왔어, 발바닥에서. 그래서 왜 넣노 했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발냄새 때문에 그렇다는데, 세탁을 한 번 더 하라 그래. 나는 세탁을 안 하고 그거는 뭔 소용이냐고요. 엄청 운동화 들어오는데 10원짜리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거 뭐 과학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세탁하기 좋은 날 TV 운영하고 있는 한현숙입니다. 섬유 구성에 따라 조금 달라요. 트렌치 코트인데 버버리인데 커피 먹다가 쓸렸어요. 물티슈로 닦았더니 거기가 하얗게 됐어요. 그거는 본질은 빠졌는데 섬유가 탈색이 온 거예요. 우리 피부 긁으면 하얗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실패 사례가 있어서, 그런 원단은 좀 이렇게 꽁꽁 눌러서 묻은 용액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흡수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 있고, 또 예를 들어 짬뽕 국물 뭐 이런 거 묻었어요. 거기는 이제 지방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 식초가 있다 하면 식초와 물티슈 같은 거, 아니면 소주, 물티슈 이런 걸 섞어서 농도를 분해시켜요. 분해시킨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비누와 주방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비벼서 표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커피 같은 거는 색소이긴 하나 막 염착할 정도의 농도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티슈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조금 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얹어서 꾹꾹 누르면 흡수하고 나면 농도가 연해져요. 이제 그 정도는 비싼 옷을 세탁소 가서 요거 맞아 부분 처리해달라 그러면 되고, 저렴한 거는 물로 빨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커피 먹다가 커피를 이렇게 흘린다든지, 주스를 먹다 주스를 흘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집에 오셔서 이런 식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얘네가 타닌 성분, 식물에서 얻어지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성인 식초 다 있을 거예요. 하루 식초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얘네들이 같은 성분이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세제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바로 묻은 건 바로 지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라 있을 때도 있거든요. 말라 있을 때도 동일하게 식초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세제를 발라서 이렇게 액션을 주고, 그 다음에 색소가 남아있다. 이럴 때는 과탄산으로 표백하면 100%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운 거 보였죠? 이런 것도 그냥 원리만 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과일즙이나 블루베리 색깔이 진하잖아요.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 많이 하셔요.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만 실크 울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물로 뺄 수 있는 섬유에 묻었다. 그럼 식초 가져와. 식초를 먼저 묻혀. 세제 갖고 와. 세제를 묻혀. 그 다음에 살살 문질러주고 헹굼하고 색소가 남았어. 그러면 과탄산에 표백하는 단계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M 비누는 냄새 제거에 탁월해요.
미생물을 잡아먹는 거라서. 그래서 운동화라든지 신고 옷에서 냄새 난다든지 할 때 EM 비누를 갖다가 이용해서 세탁하면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건 기능이고, 세제는 각자 쓰시고 있는 거 그런 거 이용하시고, 세탁은 온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옷인데 찬물로 세탁하는 거와 30도로 세탁하는 거와 40도로 세탁하는 게 달라요. 중성 세제로. 그거는 무슨 관계냐면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세탁도 같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이다.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해요. 그래서 찬물로 하면은 지방이 덜 분해되잖아요. 그런 원리고, 30도, 40도는 딱 직관적이에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때 부른 온도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한 3, 40도면 어느 정도 옷에 부착된 지방이나 각질이나 이렇게 스케일이 낀 게 40도 정도면 불려서 세탁하면 다 빠져나오고, 기름 얼룩, 곰탕 끓여서 나온 그런 것들이 탁 튀겼는데, 그거는 그 이상 온도와 알칼리와 이렇게 하면 빠지고. 그래서 항상 찬물보다 미온수가 세탁이 잘 되고, 그건 즉 때는 지방이 70% 이상 이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룩이라는 건 그래요. 물을 댔다든지 뭘 대면은 요 댄 부분만 이렇게 빠져요. 세제나 계면활성제를 주면은 얘네가 침투해서 얘들을 이렇게 빠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막 헹궈낸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만 깨끗한 거예요. 요 주변에는 때가 있고. 그래서 마르면서 요 때가 이렇게 나와. 그게 얼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 골고루 흡수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얼룩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세탁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땀을 흘리면 단순히 수분인 줄 아는데 그 속에는 지방이 같이 나옵니다. 노폐물에. 그래서 땀은 증발하고 나머지 염분과 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돼서 이렇게 변한 거죠. 이거는 때라고 봐야죠. 망가진 건 아닙니다. 특히 겨드랑이하고 목이 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찰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가슴 마찰, 목도 계속 우리가 돌리고 가면 한 번 나온 땀이 마찰로 인해서 섬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물과 세제의 역할은 오염이 묻으면 세제가 투입이 됩니다. 섬유층을 확장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액션 과정에서 오구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체내에서 있는 기름이나 얘네들은 섬유 속에 깊숙이 들어간 상태라서 기름 피막을 벗겨내고 표백제를 사용해야만 하얀 옷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옷이라는 게 다 하얀 옷만은 아니잖아요. 배색이 있다든지 프린팅 가공된 옷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표백을 하면 거기에서 망가지는 거지, 흰 옷 자체에서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건 있어요. 실크, 가죽, 세무 요런 단백질 섬유만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중성세제는 표백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중성세제라는 거는 계면활성제거든요. 그래서 섬유 속에 침투 역할을 해요. 부착된 그런 오염들을 물과 온도에 의해서 세탁기 돌리잖아요. 손으로 한다든지 그런 운동 과정에서 다 확정을 해 놓습니다. 섬유를. 그래서 오염들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세탁을 하면 그 과정에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성세제가 참 중요하고, 그런데 표백 효과는 없어요. 다만 한 번 입고 세탁하는 거 있잖아요. 땀하고 지방하고 살짝 부착된 상태거든요. 황변 가기 전에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미 황변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탁물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을 수 있고, 또 오염이 심한 거 있고 오염이 덜한 거 있고, 이런 상태에 따라서 심하면 세제가 좀 더 들어가고 온도를 좀 더 높여주고 시간을 길게 해주고, 요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보통 가탄산을 써라 이러면 그냥 40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세탁기 꾹 눌러서 세탁을 하거든요. 조금 오염이 더 심해, 찌들었어, 그러면 50도 온도를 올리고 세제를 옛날에 10cc를 넣었어. 그럼 더블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것 같아요. 즉 온도, 세제, 시간. 요건 순서가 뭐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 3박자는 맞아야 돼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부분 세탁, 전체 세탁,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안 생기고 앞에만 묻었어요. 그러면 그거 부분으로 해서 물 속에 있는 걸 좀 줄이고, 그래야 옷의 투명도라든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속 물 속에 오래 있고 세탁하고 그러면 섬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 과정에서 섬유의 털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야들야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줄여주면 새 거 같은 느낌이고, 계속 세탁기 이렇게 돌리면 옷이 좀 후들후들해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입다 보면 피부에 단 애들은 느리끼리하게 옵니다. 요게 반절만 세제로 하고 요거 반절은 베이킹소다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집에 과탄산이 없으면 치약이나 베이킹소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여기는 미백 효과 있는 성분과 계면활성제 좀 들어갔어요. 깨끗하네. 여기 비유하면
그래서 나머지 여기는 세제로 한번 해볼게요. 집에 있는 샴푸도 좋고 주방 세제도 좋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근데 얘는 이제 표백이라는 것보다 여기 때 요건 피부에 엉덩이 닿는 부분이니까 각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랗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근데 완전 표백 효과는 아닙니다. 여기도 따뜻한 물 준비해서 판단해 주세요. 여기는 하나도 손을 안 댄데 이게 누리끼리하고, 또 여기는 이제 표백제만 해서 막 담궈볼까요? 이건 이제 과탄산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물량이면 한 30g 정도 넣어야 돼요. 3숟갈 정도. 여기 이제 노리끼리 한 거. 과탄산은 온도가 높아야 활성화가 더 잘 된다. 한 몇 분 정도 있나요? 저는 5분을 넘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내가 더 빨리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비벼준다든지 액션을 취하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는 거는 부착 단계 같은 경우 담궈놔도 싹 빠지고, 그 다음에 흡착되고 고착되고 이런 상태는 액션을 주고 더 집중으로 해주고 이러면 더 잘 빠져요. 이 노란 것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세탁기를 돌리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이거를 막 여기서 수작업으로 헹구고 막 이렇게 하시면 또 번거로우니까 한 5분 정도 담궈서 항변을 제거한 다음에 세탁기로 30도고 세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이기 때문에 꼭 중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탄산이라는 애는 그래요. 우리 업계에서 하는 말은 황변 달인이다. 이렇게 황변된 애들을 표백하는데 1등 공신을 해서 믿고 쓰는 애. 과탄산에는 진짜. 이거 헹구실 때 이렇게 찬물을 옷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끼워서 점차적으로 물 온도를 서서히 식혀줍니다. 바로 찬물을 옷에 대면은 구김이나 이렇게 됐던 애들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온도가 떨어지게. 과탄산만 잘 활용해도 일반적인 옷은 세탁이 다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과탄산만 잘 활용하셔도. 이너, 속에 받쳐 입는 옷, 피부에 단 옷은, 하얀 옷은 무조건 과탄산을 사용하셔서 세탁을 하시면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하얀 옷 이렇게 된 거 세탁 끝. 집에서는 보통 세탁기 돌리잖아요. 웬만한 건 마찰돼서 입고 이런 거 다 빠져요. 하얀 옷에 뭐 짬뽕 국물이 튀었다든지 오래된 커피 얼룩이라든지 그런 것도 바로 하면 바로 빠져요. 그런데 방치했다가 그런 건 전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름이 묻었으면 기름을 분해하는 그런 전처리를 사용하셔서 섬유와 섬유 사이에 기름이 얹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분해를 해요. 분해시킨 다음에 세탁을 하시면 이제 세탁 과정에 중성세제가 들어가서 분해된 애들은 이제 또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전처리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트 가면은 전처리제 해가지고 이렇게 목 뒤에 발라주는 게 그게 뭐냐면 계면활성제가 보통은 한 8% 몇 프로인데 그거는 한 2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농도가 높다는 거는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또 효소세제라고 있어요. 단백질을 분해. 우리 목이나 소매 끝에는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닿기 때문에 각질이나 이런 땀이 자꾸 부착해서 처음에 묻었던 오염들이 섬유 속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묻었던 게. 두 번째 묻었던 게 또 밀리고 해서 찌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세탁할 때는 위에 거만 빠지고 속에 게 안 빠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전처리제를 발라서 이렇게 액션을 줘서 세제를 톡톡 발라서 세탁을 다른 거와 같이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 실크를 막 세탁기에 돌리는 분들. 울 실크는 손 세탁 정도의 표기는 있어요. 그런데 손 그림 하나, 그거 하나로 물을 허용해도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세탁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옷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울 실크는 집에서 손을 안 대면 큰 사고는 되지 않을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례가. 흰 옷에 무조건 락스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같은 표백제라도 락스하고 과탄산하고는 달라요. 표백제는 산소를 발생을 하면서 수소 이온을 데리고 나가는 역할이고, 락스는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색도 오히려 더 누렇게 될 수 있고 섬유가 취하가 돼요. 더 나들나들해진다 그럴까? 락스를 많이 달면. 그래서 락스는 냄새 제거제, 청소용으로 활용하시고, 곰팡이 같은 것도 괜찮아요. 락스에 어쩌다 쓰는 거니까. 근데 매일 세탁하는데 락스는 안 쓰시는 게 좋고, 매일 쓰는데 이제 산소급 표백제는 제가 지금 40년 세탁 경력 갖고 있지만 이 표백제로 문제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뭐 울도 pH만 잘 맞추면 누런 옷을 하얗게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산소급 표백제로다가 하얗게 하는데 실패 보는 일은 뭐 섬유에 손상 가고 못 봤으니까 믿고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